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께서 경험하신 소름 끼치는 무서운 이야기 총 3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고요. 제 채널에다가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 저희 채널 구독자 단팥빵님의 사연입니다. 제목은 치킨 배달 왔습니다 라고 제가 정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재밌게 잘 보고 있는 시청자 단팥빵입니다. 공포소리라고 하기에는 귀신이 안 나와서 애매하지만 아직까지 제 기억에서 소름 돋았던 기억 중 하나라서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글재주는 없지만 최대한 기억을 살려서 써보겠습니다. 저는 30대 시청자이고 이 일은 제가 고등학생 때 겪었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 저는 진학 문제로 인해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 오빠랑 같이 살고 있었고 엄마는 가게를 하시고 오빠는 고3이라 집에 늦게 들어와서 거의 하루 종일 저 혼자 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짜리 빌라였고 저희 가족은 3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남매가 서로 컴퓨터를 하겠다고 싸우는 통에 엄마가 거실 현관문 바로 옆에다가 컴퓨터 책상을 옮겨버리셨습니다. 저는 공부할 때 노래를 들으면서 하는 걸 좋아해서 컴퓨터로 노래를 틀어놓고 컴퓨터 책상 앞에서 공부를 하곤 했었죠. 근데 언제부턴가 저희 빌라 3층에 센서등이 고장이 나서 밤에 계단을 오를 때쯤이면 2층 센서등 빛에 의지를 해서 빠르게 올라가곤 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저희 집 인터폰까지 고장이 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택배도 항상 밝은 대낮에 와서 노크를 하면 제가 직접 택배 기사님께 받는 시기였고 그때 당시엔 배달 음식이 이렇게까지 대중적이지 않았어서 고장난 걸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았었습니다. 아무튼 그날도 평범하게 컴퓨터 책상에 앉아서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이었고 시간대는 정확히 기억나진 않았지만 깜깜해진 지 좀 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저희 빌라가 크지도 않고 제가 중문 바로 앞에 있는 컴퓨터 책상에 늘 있다 보니까 빌라 복도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계단 발소리 그리고 현관문 소리가 아주 잘 들렸습니다. 그렇게 한참 공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터벅터벅 발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발소리만 들어도 몇 층 몇 호에서 나는 발소리구나 라고 바로 알 정도로 빌라에 꽤 오래 살았었는데 3층까지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엥? 누구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3층까지 올라왔다고 치면은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저희 집 아니면은 바로 옆집 아니면 4층밖에 없었는데 그냥 촉으로 처음 들어보는 발소리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신경이 현관문 밖으로 쏠렸고 그리고 발걸음이 멈췄을 때 옆집에 손님이 오셨구나 싶었어요. 왜냐면 3층에서 발소리가 멈췄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하던 찰나에 쿵쿵쿵쿵 저희 집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에 제가 깜짝 놀랐고 그 소리에 놀란 저희 집 강아지도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놀랐다는 거에 짜증이 나서 앉은 자리에 그대로 누구세요?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저희 강아지는 미친듯이 짖고 있었고 문을 두들긴 사람은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서 다시 한번 누구시냐고요? 하고 소리를 질렀죠. 그러자 어떤 남자가 치킨 배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길래 이게 뭔 개소린가 싶어가지고 안 시켰는데요? 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크게 말했습니다. 저희 강아지가 소형견의 예민 보스라서 짖는 소리가 엄청 날카로웠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를 안아들으려고 일어나는데 영진빌라 302호 맞잖아요. 치킨 배달이라고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다시 쾅쾅쾅쾅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거는 뭐 노크도 아니고 주먹으로 부서질 듯이 치는데 저는 겁나기는커녕 머리끝까지 짜증이 나더라고요. 말투도 너무 띠꺼워서 화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죠. 안 시켰다니까요. 그랬더니 또 밖에서는 영진빌라 302호 맞다고요? 이렇게 또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렇게 현관문 너머에 있는 남자랑 말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뜸 그러면 나와서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순간 너무 열받아서 인터폰을 들어가지고 면상을 보자 했는데 인터폰이 고장난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인터폰 너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 와중에 그 남자는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나와서 확인해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현관문에 있는 작은 구멍으로 들여다봐도 온통 새까만 거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렇게 현관문 앞에서 실랑이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엔 강아지가 한 마리 더 있었어요. 성격이 되게 온화해서 평소에는 짖지 않는 그런 강아지였는데 그렇게 큰 소리가 오고 가니까 제 발밑에 누워있던 그 강아지가 일어나서 컹컹컹 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소리는 누구나 다 대형견이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되게 큰 소리였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저희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는 사실 말라뮤트라는 초대형견이었고 40kg 이상 나가는 덩치가 꽤 있는 강아지였습니다. 그러자 귀신같이 현관 앞에 있는 남자가 말을 뚝 끊더니 한 10초 지났나? 아, 옆동이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후다닥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허겁지겁이면 우당탕탕 이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빠르게 내려가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만 해도 짜증난다, 열받는다, 빡친다 이런 기분만 들었고, 핑계가 아니라 공부의 흐름이 끊겨서 컴퓨터로 딴짓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핑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가 퇴근했을 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해주면서 아니 별 미친놈이 왔다 갔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엄마가 그 얘기를 듣더니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302호는 우리밖에 없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온몸이 싸해졌습니다. 분명 배달기사가 302호가 맞다고 몇 번이나 소리를 질렀었는데 갑자기 마지막에는 옆동이라고 착각했다고 얘기를 했죠. 옆동에는 303호랑 304호밖에 없었는데 하여간 되게 찜찜했지만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서 그 일은 어찌저찌 잊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2주쯤 뒤였나? 어느 날 아침 일찍 엄마랑 볼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가는데 라디오 뉴스에서 배달부로 위장한 강도가 붙잡혔다는 말이 흘러나온 거예요. 순간 저랑 엄마는 얼어붙었고, 그 강도는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여성만 있는 곳을 물색하고 타겟으로 잡았다 라고 했던 게 대충 기억이 납니다. 저희 엄마는 저희 말라뮤트가 복덩이라고 정말 다행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제가 혼자 있는 걸 알고 온 강도인지, 아니면 정말 배달 실수를 한 배달기사인지, 아니면 그냥 술 취한 사람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에서야 드는 의문이 하나 있죠. 그 사람은 처음부터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어요. 우리 집 초인종이 고장난 건 어떻게 알았던 걸까? 처음부터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바로 문을 두들겼다는 게 다시 생각해보니까 의문이에요. 택배기사 아저씨들이 달칵달칵 울리지 않는 초인종 소리를 내면은 컴퓨터 앞에 있던 저는 문을 열어드리면서 초인종 고장났어요 이러면서 말씀을 드리곤 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저는 초인종 누르는 소리를 못 들었을 리가 없던 거였어요. 그 사람은 저희 층 센서가 고장났다는 거, 저희 집 초인종, 인터폰이 고장났다는 거, 그리고 저녁에는 늘 제가 혼자 집에 있었다는 거, 그거를 다 알고 있었을까요? 솔직히 저 빌라에서 사람이 무서운 건 저 사건뿐이고 저희 가족들이 아직도 그 집은 이상했다고 이렇게 기억할 정도로 귀신을 본다거나 기이한 일들이 좀 많았던 집이에요. 썰이 하도 여러 개라서 정리가 된다면 귀신 썰도 풀어보고 싶네요. 그 빌라에 살면서 무당에도 여러 번 다녀보고 천도제도 지내고 개명까지 했거든요. 아무튼 정푸님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구독자 떡상 롱런하는 유튜버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와, 근데 일단 저는 요 사연이 좀 무서운 게 진짜로 내가 그 집에 살았다고 생각해보면은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이 복도 센서등 고장내고 초인종 고장내고 인터폰 고장내고 이런 걸 일일이 다 고장낸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요, 하필 왜 그 집이었을까?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그 집이 타겟이 된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뭔가 우연은 아닐 거라는 거죠. 사연자분이랑 친하지는 않지만 그냥 어느 정도 대충 알고 있는 지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대형견을 키우는 것까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그 집에 가족이 어떻게 있는지, 어떤 시간에 누가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은 주변인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실제 사건들도 계획범죄는 면식범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튼 시청자분들 중에서 특히 자취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웬만하면 문 열어주지 마시길 바라면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은 시청자 개밥님의 사연이고요. 위급 상황 시 버튼을 누르세요 라는 제목으로 제가 지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밥입니다. 정부님 영상 꾸준히 잘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대학생 때 겪었던 실화입니다. 대신 전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전남친과 저한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편의상 전남친을 정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정푼이는 밤에 운동하는 걸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늘상 밤에는 위험하니까 좀 그만하라고 잔소리를 해도 항상 그 친구는 오밤중에 손전등 하나만 들고 산을 타거나 불빛이 거의 안 들어오는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곤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도파민 터지는 행위를 즐겼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크게 걱정하진 않았어요. 워낙 덩치도 크고 운동도 오래 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러 나간 정푼이는 익숙한 루트 대신에 새로운 길로 간 거예요. 왠지 궁금해했던 비포장 도로길이 하나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길이 왠지 끌리더래요. 어정쩡하게 떨어져 있는 전봇대들을 한 개씩 따라가면서 페달을 밟던 정푼이는 트럭 한 대가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작은 터널 앞에 도착을 했대요. 그렇게 터널 입구에 도착을 했는데 마지막 전봇대 밑에 이상한 버튼 하나가 있더래요. 그리고 그 밑에는 위급 상황 시 이 버튼을 누르세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대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었지만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치려고 했대요. 근데 어둠에 눈이 적응되면서 터널 안쪽에 뭔가가 이렇게 쓱 보이더래요. 자세히 보니까 웬 봉고차 한 대가 서 있었는데 그 주변에는 한 5~6명 되는 사람들이 서 있더래요. 그걸 자세히 보니까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더래요. 왜 이렇게 다들 미동도 안 하고 가만히 숨죽이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제서야 이 버튼의 의미를 깨달은 거죠. 위급 상황 시 버튼을 누르세요. 정푼이는 그 말을 곱씹는 순간 미친 듯이 페달을 밟고 반대 방향으로 달렸어요. 온몸이 식은땀이 젖은 채 겨우겨우 집에 도착을 해서 저한테 전화를 걸었죠. 개봐봐, 나 진짜 방금 이상한 일 겪었어. 이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저도 진짜 놀랬어요. 그 전봇대에 달린 그 버튼은 도대체 뭘까? 그리고 터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뭘 기다리고 있길래 가만히 그렇게 서 있는 걸까? 아무튼 그 뒤로 정푼이는 운동할 때만큼은 인적이 드물거나 어두운 시간에는 나가지 않았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일이 있고 딱 일주일 뒤였어요. 저도 진짜 믿기 힘든 일을 겪었는데 저는 술을 너무 좋아해서 친구들과 좀 자주 모였었어요. 어느 날 친구들이 역 근처에 맛집이 있다고, 복분자 소주 사이다 먹으면 맛있다고 복소사 먹으러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코로나가 막 풀릴 때쯤이라서 오랜만에 외출을 하게 된 저는 되게 들떠 있었죠. 그 가게는 조금 외진 골목에 있었어요. 저는 길치가 아니라서 길을 찾아가는 거는 좀 자신이 있었는데 왠지 그날은 이상하게 길이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시간은 한 4~5시쯤이었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하늘은 어둑어둑해지고 분위기는 이상하게 낯설었죠. 그렇게 걷다 보니 낯선 전봇대 하나가 보였는데 그 밑에 익숙한 문구가 보이더라고요. 위급 상황 시 버튼을 누르세요. 이런 문구가 써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정푼이가 해줬던 얘기가 떠오르면서 머리가 백지장이 되면서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봤는데 받질 않더라고요. 그때 공들여서 했던 화장이 땀에 젖어서 엉망이 되고 아무리 지도를 봐도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핸드폰으로 지도를 보면서 걷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앞에서 나가세요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담배를 피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면서 물어봤는데
길 잘못 들었어요. 여기는 그쪽이 올 곳이 아니에요. 대뜸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길을 잃어서 그러는데 어디로 나가야 되죠? 하고 물어보니까 여기 출구가 없어요. 왔던 길로 그냥 돌아가세요. 이렇게 무뚝뚝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아, 적어도 나를 해치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저는 황급히 돌아서 나왔는데 놀랍게도 원래 길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옆 골목에 제가 가려던 술집 간판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왜 이렇게 늦었냐면서 핀잔을 줬죠. 그리고 이때 친구가 제가 늦길래 저한테 전화를 걸었었는데 제 핸드폰에는 아무것도 안 찍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는 그 버튼이 보였던 그 골목에는 절대 안 가요. 사실 갈 일도 없고 그 버튼은 그때 이후로 본 적도 없지만 아무튼 여러분들도 밤길을 걷다가 그런 버튼을 보게 된다면 절대 가까이 가지 마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도망치세요. 와, 여기까지 개밥님 사연이었고요. 약간 나폴리탄 괴담 느낌이 나는 그런 사연이었어요. 일단 소름 돋는 게 버튼 자체가 함정이었다는 거잖아요. 위급 상황 시 버튼을 누르세요 라는 문구는 이거는 진짜 뭐 수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버튼 누른 사람이 위급 상황이 생기게 되는 그런 버튼인 거죠. 그리고 그 터널 안에 있던 봉고차랑 그 여러 명의 사람들이 미동도 없이 가만히 서 있었던 이유는 그 버튼이 눌려야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밤에 산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밤에 산책을 하면요, 갔던 장소도 그렇고 처음 보는 장소도 그렇고 왠지 그냥 갑자기 어떤 장소가 되게 소름 끼칠 때가 있어요. 특히 저는 처음 가는 길을 가면은 왠지 거기가 되게 저주스럽고 되게 불쾌하고 그런 느낌이 나는 길을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곳은 굳이 이상한 버튼 같은 게 없어도 충분히 위험할 수도 있는 곳이니까 혹시라도 밤에 산책을 즐겨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사연은 시청자 지혜님의 사연이고요. 제목은 파란색 나라고 제가 지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푸님. 요즘 들어 공포썰에 꽂혀가지고 자주 듣다가 정푸님 유튜브를 알게 돼서 오늘 막 정주행을 마친 20대 중반의 구독자입니다. 공포썰을 들으면서 제가 겪었던 일도 사연으로 내보내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내드립니다. 우선 저희 어머니 얘기부터 짧게 말씀드리자면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기가 센 건지 약한 건지 하여간 귀신을 좀 보셨다고 해요. 엄마가 국민학교 2학년 때였어요. 어느 날 엄마가 친오빠를 따라서 낚시를 하러 가셨대요. 낚시를 하면 물고기가 잡히기 전까지 기다리면서 주변 풍경도 좀 둘러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엄마도 풍경을 바라보면서 즐기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어떤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 있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들 물에 빠진 건가? 이런 걱정이 돼가지고 엄마가 삼촌을 다급하게 부르면서 아니 오빠 저기 좀 봐봐. 저기 물이 깊은데 저 물속에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말을 했더니 삼촌은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태평하게 대답을 했대요. 그때 엄마는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했지만 확실히 사람들이 보였다고 해요. 근데 몇 분이 안 지나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승천을 하듯이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게 보이더래요. 그게 저희 엄마가 처음으로 귀신을 본 거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저희 엄마는 겁이 없으셔서 그런 건지 지나가다 길거리에서도 귀신을 보고 꿈에서도 보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위도 자주 눌리는 편인데 크게 티를 내지 않으셨어요. 아무튼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제가 이런 엄마의 영향을 받은 건지 어릴 적 제가 살던 곳에 뭐가 씌었던 건지 제가 봤던 귀신을 엄마도 같이 보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초등학생 때 살던 집은 1학년 때 이사를 간 곳이었지만 그때도 20년이 훌쩍 넘은 빌라였어요. 그리고 그 빌라에는 지하층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지하에 내려가면 되게 어두워서 뭐 고양이나 쥐도 나오고 거짓말 안 치고 진짜 박쥐도 있었어요. 제가 살던 곳이 시골이라서 가능했던 것 같긴 한데 건물 밖에서 봐도
건물을 둘러싸는 덩쿨이 있었고,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그냥 겉보기로 봐도 되게 좀 꺼림칙한 느낌이 드는 그런 분위기의 건물이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이때가 추운 겨울날이었었는데 제가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주황색 맨투맨을 입고 있었고 무늬가 들어간 수면 바지 아시죠? 그걸 입고 자고 있었어요. 여기서 제가 말한 저의 모습을 잘 기억해 두세요. 저는 아침에 등교를 하기 전에 비몽사몽한 상태로 씻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잘 안 떠지는 눈을 부비면서 칫솔을 입에 물고 변기 뚜껑을 내려가지고 그 변기 뚜껑 위를 의자 마냥 앉아서 양치를 하고 있었어요. 거품이 입에 거의 다 찰 때쯤에 양침물을 뱉으려고 눈을 떴는데 제 눈앞에 누군가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일어나서 눈앞에 보였던 게 저랑 똑같은 키, 저랑 똑같은 단발머리, 저랑 똑같은 맨투맨, 그리고 무늬가 들어간 수면 바지까지 제 모습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색깔이 하나씩 달랐어요. 제가 주황색 맨투맨이면 귀신은 노란색 맨투맨이라던가 그런 식으로요. 그리고 무엇보다 피부가 파란색이었어요. 얼굴이라던가 표정이라던가 지금은 기억이 잘 나질 않지만 제가 고개를 살짝 숙였을 때 발이 없었던 게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걸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저희 오빠랑 여동생이 있는 거실로 뛰쳐나갔어요. 제가 TV 앞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으니까 저희 오빠랑 동생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죠. 근데 갑자기 또 TV 뒤편에서 방금 봤던 귀신이 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소리를 지르니까 이번에는 안방에서 엄마가 나와가지고 야, 너 무슨 일이야? 이렇게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릴 때부터 귀신을 봤던 엄마는 야, 일단 학교 가야 되니까 씻자. 엄마가 뒤에서 봐줄게. 이런 식의 티 발언을 하셨습니다.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아무튼 제가 씻을 동안 엄마가 지켜봐 주시고 저는 그대로 학교를 갔습니다. 그 뒤로는 귀신이 나오는 꿈을 꾼다거나 가위만 눌려봤지 아직까지 귀신을 직접적으로 본 거는 없어요. 근데 그때 제가 봤던 귀신은 엄마도 보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에서 살던 때에는 아빠는 저희랑 거실에서 잤고 엄마는 안방에서 혼자 주무셨어요. 누구나 새벽에 가끔 화장실 가려고 깰 때가 있잖아요. 엄마도 화장실을 가려고 잠에서 깨셨는데 갑자기 누가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근데 엄마는 제가 가끔씩 엄마 옆으로 와서 잘 때가 있어가지고 제가 옆에 있는 줄 아셨대요. 그래서 엄마는 그냥 얘가 옆에서 자나 보다 하고 그냥 화장실을 그냥 다녀오셨는데 화장실을 갔다가 오니까 자기 옆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 사람의 몸이 닿는 촉감이 느껴지기도 했는데 이게 뭐지 싶었대요. 근데 그냥 내가 착각을 했나 보다 하고 다시 자리에 누워서 눈을 감으려고 하는데 엄마 머리 위로 파란색 영혼 같은 무언가가 휙 하고 지나가는 게 창문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가는 걸 봤다고 해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귀신은 아주 차가운 냉기가 돈다고 해요. 엄마가 창밖으로 나가는 걸 보고 그때 아셨대요. 아, 귀신이구나. 어쩐지 만졌을 때 엄청 차갑더라 하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글을 정말 못 써가지고 이게 무서웠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튜브 응원할게요. 화이팅! 자, 여기까지 지혜님 사연이었는데 진짜 그냥 서늘해지네요. 이 실제로 사람이 죽고 나서 시체가 파란색이 되잖아요. 뭐 익사했을 때나 몸이 얼어서 동사를 했을 때 아니면 질식을 했을 때 이렇게 온도나 산소에 따라서 사람이 죽고 난 몸은 파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과연 그 지하층이 있는 그 빌라에서는 과거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떤 사고가 났었길래 어떻게 그렇게 피부가 파란색인 귀신이 보였던 걸까요? 그리고 그 귀신은 왜 사연자분의 단발머리랑 겉모습을 흉내를 내면서 나타났을까요? 진짜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사연이었고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저도 좀 무서운 일 겪은 거 있습니다. 아니면 또 지인들한테 들은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진짜 이게 대체 뭔 일이에요. 부끄럽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채널이랑 영상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성장을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 계획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물론 라이브 방송 계획이 있습니다. 아마 라이브 방송용 사연이 장착이 될 때 어느 날 갑자기 켜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런 말씀 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 준비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자, 우리 멤버십 가입해주신 옥길봉님, 우쭈쭈님, 청이님, 윤진님, 이응이응님, 0400분 AM님, 은우님, 최콩님, 오늘 지수를 알려드리겠님, 보알리캣님, 민채원님, 바람님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